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 비대면 수업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디스토리 교재를 이용해서 매일 개념과 문제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개념 설명은 여러분들이 예전에 다 했던 내용들이고 해서 너무 자세하게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시 한번 훑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매일 그 다음 시간이 되면 그 전날 했던 문제 풀이와 함께 그 당일날 할 개념과 추가적인 설명을 제가 하나하나씩 더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문제 단어는 명제거든요. 명제 파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집합하고 연결이 많이 됩니다. 양이 많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명제 파트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은 우리가 수학상에서 했던 부등식 내용 아니면 방정식 내용도 포함되고 물론 2차 방정식하고 2차 함수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도형의 이동까지 다 들어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그 단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질문을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문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명제가 뭔지부터 보면은 명제라는 것은 참과 거짓을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의미를 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명제 파트에서는 이제 조건을 많이 쓰는데 조건은 이따가 설명하도록 하고 그 명제는 무조건 참과 거짓이 분명하게 판단이 돼야 돼. 예를 들어서 저 꽃은 아름답다 이런 것들은 명제가 될 수 없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이런 명제가 있을 때 보통 이제 우리가 저런 걸 보면 왠지 맞는 것 같다는 느낌 들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했던 거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죠? 그런데 이건 명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x 값에 따라서 0보다 클 수도 있고 0보다 작을 수도 있으니까 참과 거짓을 분명히 할 수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염두해서 보통 학교 시험 문제 1, 2번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판별을 해라고 나오거든요. 이런 거 잘 알아두시기 부탁드릴게요. 계속 이제 넘어가서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은 2번에 보시면은 용어의 정의, 증명, 정리의 뜻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증명이나 정의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 우리가 많이 쓰는 거니까 그죠? 보면은 정의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한 것 그죠? 증명은 명제의 가정 또는 이미 알고 있는 정의나 사실을 이용해서 얘네들이 참이다 이 가정을 밝히는 것을 이제 증명이라고 하죠. 그리고 정리라는 게 있는데 정리는 여러분들 1학기 때 나머지 정리할 때 한번 본 적 있습니다. 그죠? 우리 수학 안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 내용들 중에 하나가 정리입니다. 보시면 그 옆에 참고한 바탕인 부분 보이시죠? 정사각형의 정의는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고 네 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사각형이다. 이게 이제 정의가 되는 거고 정리는 직각삼각형에서 직각을 낀 두 변의 제곱의 합은 빗변의 길이의 제곱과 같다. 이건 정리가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두 개 차이를 잘 살펴보시면 뭐가 정이고 뭐가 정리고 요거는 여러분들 문제를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내용이니까 잘 알아두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그 밑에 보시면은 조건과 진리집합이 이제 나옵니다. 자, 조건이 뭔지 좀 봅시다. 사실 이 명제 파트는 명제라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조건이라는 단어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대부분 문제들이 조건이 나오니까 조건은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 그대로 보시면은 x는 소수이다 이런 말 자체로 참 거짓을 판명할 수 없지만 x 값에 따라서 참 거짓이 이제 바뀌는 이러한 이제 것들은 이제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수에 따라서 참 거짓이 바뀌면은 얘는 이제 조건이라고 부른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명제 문제 풀 때 나오는 P, Q, R 이런 것들은 다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여기까지. 예를 들어서 P라는 조건인데 요놈이 X는 5 이하의 자연수 Q라는 조건은 X는 7 이하의 자연수. 자, 요런 조건들이 있다고 합시다. 여기까지 되셨죠? 그러면 이러한 조건들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여기 있는 x는 5 이하의 자연수 여러분들 얼마입니까? 1, 2, 3, 4, 5죠. 1, 2, 3, 4, 5라는 것을 우리가 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 우리 앞에서 배운 거. 그래서 얘는 집합으로 표현이 가능하고 마찬가지로 q, 조건 q에 대해서도 x는 7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을 때 이 7 이하의 자연수를 우리가 원소로 하는 집합을 만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집합을 진리집합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소문자 P에 대한 진리집합은 대문자 P라고 쓰시고 이 진리집합에 대해서는 1, 2, 3, 4, 5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 자, 소문자 Q에 대한 진리집합은 대문자 Q라고 쓰고 1, 2, 3, 4, 5, 6, 7이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죠? 이게 조건과 진리집합. 그래서 이 두 개 상관관계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관관계. 이런 상관관계로부터 이제 문제가 출발하는 거니까 진리집합으로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가정과 결론을 따질 때 뭐이면 뭐이라고 할 때 그때 진리집합을 써서 푸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리집합으로 표현하는 이런 습관을 좀 가지시길 바랄게요. 그 다음 조건에 부정이 나오고 명제에 부정이 나오는데, 부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아니라는 뜻이죠. 아니다. 예를 들어서 조건 소문자 P, 저거랑 다른 소문자 조건 P가 있다고 하면 얘는 X는 유리수이다. 자, X는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럼 요거에 대한 부정은 저놈이 아닌 거지. 아닌 거기 때문에 우리가 쓰기에 not이라고 쓰고요. notP라고 씁니다. notP라고 쓰고 얘는 X는 유리수가 아니다. 유리수가 아니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다른 것도 보시면 마찬가지로 Q라는 조건이 있는데, 자, X의 범위가 5인 실수라고 하면 요놈이 아닌 범위는 우리가 보시면 헷갈리면 수직선 그리세요. 마이너스 1부터 어디 사이? 5 사이. 5 사이에서 요 범위를 말하고 있는데, 지금 나는 나Q가 뭔지 알고 싶어. 나Q는 요 범위가 아닌 걸 말하는 거지. 요 범위가 아닌 것은 여러분들 뭡니까? 요쪽 범위 말하는 거 아닌가? 요쪽 범위? 요쪽 범위. 그리고 주의해야 될 게, 얘는 크거나 같다가 있지만 그럼 마이너스 1하고 5는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쪽 바깥 범위는 얘네들을 포함해서는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작고 또는 x는 5보다 크다. 요게 이제 이 조건의 부정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여러분들 확인 문제 보시면은 전체 집합 U 7 이하의 자연수에 대해서 다음 조건의 부정을 말하고 그것의 진리 집합을 구하시오. 자, 전체 집합이 7 이하의 자연수입니다. 7 이하의 자연수. 진리 집합 표현해서 하면 1, 2, 3, 4, 5, 6, 7. 7에 대하여 일단 1번에 x는 6의 약수이다. 자, 6의 약수이다. 그럼 요거의 부정은 뭐겠어? x는 6의 약수가 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뜻이지. 부정은 x는 6의 약수가 아니다. 6의 약수가 여기서 뭡니까, 여러분들? 1, 2, 3, 6 아닙니까? 1, 2, 3, 6 요거? 그럼 이거 빼고 진리집합 누굽니까? 4, 5, 7 남죠. 그래서 1번 확인 문제 1번은 4, 5, 7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진리집합을 구하게 되면.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2번은 뭐라고 했습니까?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은 0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건 우리가 해를 바로 구할 수 있죠. 4하고 2 마이너스니까 x는 4 또는 2가 되어서 요놈의 진리집합은 2하고 4가 되는 거야. 그럼 2하고 4 빼고가 뭐가 되죠? 부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정은 요놈이 부정이 되더라. 간단하게 이제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조건과 명제, 부정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 다음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5번에 보시면은 조건 P 또는 Q와 P 그리고 Q가 나옵니다. 설명을 우리가 예전에 다 했다시피 아시다시피 결론부터 이야기해 드시면 P 또는 Q 그 다음에 P 그리고 Q 보통 이제 이렇게 쓸 때도 있죠. or 얘는 뭐가 돼? and 이렇게 보통 씁니다. 그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얘를 우리가 진리집합으로 표시할 때 진리집합으로 표시하면은 P 또는 뭡니까? 교집합입니까? 합집합입니까? 또는 P만 돼도 되고 Q만 돼도 되고 PQ 다 해도 되는 거니까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상상했을 때 합집합이 되겠죠. 그죠? P 합집합
Q가 되고 얘는 뭐가 되는 거야? 그리고 AND라는 뜻은 두 개 동시에 만족해야 한다는 뜻이니까 얘는 무슨 집합? 교집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진리집합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 그 밑에 1, 2번에 나와 있는 거 보시면은 이런 거죠. 낫에 P 또는 Q. 그 다음에 낫에 뭐라고 됐습니까? P 그리고 Q.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얘를 우리가 진리집합으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잘 보셔야 돼요. 자, 얘를 진리집합으로 표시하면은 P 또는 Q니까 P 합집합 Q가 되는데 요거의 낫이잖아. 여러분들 낫은 진리집합에서 뭘 의미하는 거였어요? 아닌 거잖아. 집합에서 얘가 아닌 거면은 무슨 집합? 그렇죠. 여집합이 되는 거죠. 요놈은 여집합이 되고 얘도 P 그리고 Q는 P 교집합 Q인데 요거의 또 뭐가 붙어? 낫이 붙었어. 낫이니까 이렇게 되더라. 여기까지 되셨죠? 그럼 우리가 앞에서 했던 드모르간의 법칙을 이용하면 얘는 뭐가 되는 겁니까? 이렇게 되고 얘는 뭐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얘가 어떻게 바뀌었어? not P 또는 Q가 not P and not Q로 바뀌었죠. 그래서 또는이 뭐로 바뀌었다? and로 바뀌었고 그리고가 뭐로 바뀌었다? 또는으로 바뀌었다. not이 붙었을 때 이런 부정관계가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랄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부정이 이렇게 되니까 제가 방금 했던 것 같이 진리집합으로 해석을 해서 얘를 집합적으로 해석을 하면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해석이 좀 더 쉬워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제 파트에서는 계속 말장난을 칠 거란 말이지. 여러분들 그 말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말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고 그거를 숫자 아니면 집합으로 표현을 해서 포함 관계로 따지는 습관을 항상 가지세요. 명제 파트를 못하는 학생들의 특징은 말장난에 넘어가는 겁니다. 되셨죠? 그럼 밑에 보시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P이면 Q이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얘는 뭐라고 하냐면 가정이라고 해요. 가정이라고 하고 얘를 결론이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뭐이면 뭐뭐이다. 충분히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데 납득 못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문제 나중에 풀면서 보여드릴 텐데 그런 걸 대비해서 우리가 P이면 Q이다는 진리집합상에서 대문자 P이면 대문자 Q이다. 이런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은 얘가 요놈의 부분집합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 강조드리고 있죠. 분명히 여러분들 문제 풀다가 탁 막힐 때가 있을 거야. 그때는 반드시 이렇게 들어가야 돼. 요놈이 가정이고 얘가 결론이다. 그래서 보통은 P이면 Q이다가 이제 참이면 이제 두 줄을 쓰는데요. 나는 이렇게 쓸게요. 우리 이렇게 했잖아. 이게 참, 이게 거짓.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겁니다. 나중에는. 자, 그래서 거짓이 만약에 되면은 만약에 얘가 아니다고 하면은 안 되는 걸 하나로만 두면 돼. 그 하나가 되는 뭐 하나 이상이 되는 안 되는 것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발레라고 해요. 발레. 안 되는 예라는 것이지. 아까 전에 내가 말씀드렸던 P는 X는 3 이하의 자연수. Q는 X는 5 이하의 자연수에서 3 이하의 자연수이면 5 이하의 자연수이다. 이런 건 여러분들 우리가 말로써 바로바로 해석이 되시죠. 3 이하의 자연수면 5 이하의 자연수가 맞으니까. 실제로 3 이하의 자연수에 대한 진리집합은 1, 2, 3. 5 이하의 자연수의 진리집합은 1, 2, 3, 4, 5. 요 놈의 포함관계를 보더라도 당연히 우리가 P가 Q에 뭐한다?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5 이하의 자연수면 3 이하의 자연수이다. 요건 틀린 게 되는 거지. 왜? 안 되는 게 누구니까? 4하고 누구니까? 5. 그럼 만약에 거꾸로 가는 걸 나중에 곧 나올 텐데 여기라고 하죠. 5 이하의 자연수이면 3 이하의 자연수이다. 얘는 거짓이다. 왜 거짓이냐? 안 되는 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누구라고? 4하고 5. 요 놈이 그때는 뭐가 된다고? 발레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명제는 P이면 Q이다고요. 확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문제 보시면은 다음 명제 참 거짓을 판별하시오. 거짓이라면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했습니다. 1번에 보시면은 자 1번에 x제곱이 1이면 이렇게 화살표로 할게. 이렇게 되면은 x 플러스 1은 0이다. 2번은 뭐라고 했냐면 6의 약수는
12의 약수이다. 이게 맞는지 틀렸는지 확인해 봐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x제곱이 1이면 x는 풀마 1이지 실수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x 플러스 1은 0이다. 이 말은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소리잖아. 근데 x는 1이면은 돼, 안 돼? 안 되지. x가 여기서는 마이너스 1 또는 1인데 x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면 0이 되지만 1이 되면 0이 안 되니까 이거는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 되는 거죠. 거짓이 안 되면 안 되는 발레가 x는 누구라고? 1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아래 보시면은 x가 x가 아니더라도 6의 약수이면 10의 약수이다. 6의 약수 1, 2, 3, 6. 1, 2, 3, 6이고 10의 약수 뭡니까? 여기서 말장난 놀아나면 안 돼요, 여러분들. 6의 약수이면 12의 약수이다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부분 집합 관계를 봐 그냥. 포함되지. 1, 2, 3, 6이 다 있잖아. 1, 2, 3, 6이. 그럼 얘는 참인 거야.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런 것부터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12의 약수이면 6의 약수다. 이렇게 하면 왠지 맞는 것 같은 느낌 좀 들 수도 있어. 말장난 당하지 말고 요거 두 개 부분 집합 관계가 얘가 얘한테 포함되냐? 안 되지. 안 되기 때문에 요 반대로 오는 걸 여기라고 하는데 얘는 틀린 명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어요? 여기까지 확인 문제 풀이를 했고, 자, 그 다음 모든가 어떤이 있는 명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가 어떤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모든이라는 것은 전부 다 돼야 돼. 하나라도 안 되는 게 있으면 안 돼. 근데 어떤이라는 것은 한 개가 되더라도 합격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바로 감이 잡히시죠? 모든하고 어떤의 관계는 서로 무한관계, 부정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이런 말이 되어 있으면 그놈의 부정은 뭐가 된다고? 모든 실수 x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실수, 어떤 실수 여기서 조금 더 자세히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특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런 거는 여러분들 항등식이죠, 항등식.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럼 이게 항등식하고 연관이 됩니다. 항등식이 연관이 되고, 그 다음에 부등식하고 연관이 되겠네요. 부등식.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가 2차 식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도록 하는, 그래서 이런 것들하고 이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조금 잘 보시기 부탁드릴게요. 이놈에 대한 어쨌든 부정은 뭐가 된다고? 어떤의 부정은 모든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확인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명제의 부정을 말하고 그것의 참 거짓을 판별하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절대값 x-2가 0보다 크다. 요거의 부정을 말해요. 부정. 요거 부정 뭡니까?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절대값 x-2는 요놈의 부정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지. 자, 어떤이란 말이 들어왔어. 한 개라도 되면은 합격이야. x에 막 넣어. 이 절대값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러면은 웬만한 건 다 0보다 크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지만 요놈이 안 되는 게 되는 게 딱 하나 있죠. 누구? x가 뭐일 때? 2. x가 2 넣으면 0은 0보다 작거나 같다. 말이 되니까 어떤이라는 조건이니까 얘는 하나라도 되는 게 있으면 참이니까 얘는 참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x제곱은 x 플러스 3이다. 자, 부정을 써볼게요. 부정 뭡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고 0이 아니다가 돼야겠지. 저는 돼야 는에 대한 그 부정은 는이 아니다니까, 그지? 그러면 방정식 풀어보세요. 이 말은 x는 마이너스 1이 아니고 x는 3이 아니라는 뜻이거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요놈이 0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은 하나라도 안 되는 게 있으면 안 되니까 0이 안 되는 게 마이너스 1하고 3이 맞지만 나머지 어떤 거를 넣었을 때 0이 안 되는 거는 무수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죠.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럼 얘는 뭐가 된다고? 거짓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 다음 파트 계속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명제의 역과 대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몇 번 언급이 됐는데, 자, P면
Q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요거의 역과 대우를 볼 거야. 역이 무엇이고 대우는 무엇. 여기서 이제 역이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은 역은 Q이면 P이다. 얘가 역이 되는 것이고, 요거에 대한 대우는 뭐냐면요. 대우는 나 Q이면 나 P이다. 요게 이제 대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역도 중요하지만 저기 있는 대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P라는 조건에 A, B가 0이다. A는 0, B는 0이라고 할까요? A하고 B가 0이다. Q라는 조건은 A, B가 0이다. 이렇게 되는 명제를 봅시다. 자, A하고 B하고 0이면 A 곱하기 B가 0이다. 이쪽으로 가는 방향은 맞죠. 이건 합격이야. 둘 다 0인데 두 개 곱하면 0이잖아. 근데 여기에 본 명제는 이제 P이면 Q이다는 이제 맞는데 그 반대 명제, 즉 Q에서 P로 가는 역으로 봤을 때 이제 여기서 헷갈린다고 봐봐. A 곱하기 B가 0이면 둘 다 0이어야 되냐? 이렇게 먼저 생각해보자고. 두 개 곱한 게 0이면 둘 다 0이어야 돼? 하나만 0 돼도 두 개 곱하면 0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맞아 틀려. 틀린 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게 어떤 진리집합상에서 무슨 말이냐면 A하고 B하고 0이란 말은 A, B가 무조건 둘 다 0이 돼야 한다는 소리고, 당연하게 얘는 A는 0 또는 B는 0이죠. 여러분들 또는 아까 전에 무슨 집합? 합집합이라고 했어요. 얘는 교집합이니까 얘는 요 놈이 요거 종류 중에 하나가 요거다 이 말이지. 요 놈의 종류 중에 하나가 요거다. 그러니까 얘는 A가 0만 돼도 되고 B가 0이 돼도 되고 둘 다 0이 돼도 되고, 얘가 더 큰 범위잖아. 얘가 더 큰 범위니까 누가 누구한테 포함되는 거야? 얘가 얘한테 포함되는 거죠. P이면 Q이다가 맞는 거죠. 이렇게 해석을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본 명제가 참이라고 해서 여기 참이 돼야 안 돼? 참이 아닌 경우도 있다. 물론 참인 경우도 있어요. 참인 경우도 있는데 참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절대적인 건 아니다. 근데 여기 있는 대우는 절대적인 겁니다. 자, 얘가 참이잖아? 얘가 참이면 대우도 자동으로 참이 돼요. 얘가 거짓이 되면 대우도 자동으로 거짓이 됩니다. 요거를 꼭 염두에 두기 부탁드릴게요. 자, 요거에 대한 대우를 써볼까? 나 Q이면. 자, 나 Q는 A, B가 0이 아니야. A 곱하기 0이 아니면 나 P. 나 P면 A하고 B는 0이 아니다. 두 개 곱한 게 0이 아니면 두 개는 둘 다 0이 아니란 뜻이지.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요놈의 참 거짓은 대우를 그대로 따라간다. 그래서 우리가 밑에 3단 논법이 나오죠. P면 Q이다가 참이고, 3단 논법. P면 Q이다가 참이고, Q이면 R이다가 참이면, 여기에 있는 Q를 내가 징검다리라고 부릅니다. 설명을 할 때. 징검다리가 형성이 되면, 당연히 P면 뭐다? R은 참이 된다.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럼 이걸 대우로 볼게요. P면 Q이다가 참이면, 그놈의 대우인 나 Q이면 나 P다도 참이 되고, Q이면 R이다가 참이면 그놈의 대우인 나달이면 나 Q도 참이 되는 거지. 자, 출발을 해봅시다. 나달. 나 Q, 나 Q, 나 P 연결되는 거 보여? 그럼 결국 요놈이 이번에 징검다리가 되는 거야. 나달이면 나 P다. 그래서 나달이면 나 P다. 봤더니 요놈의 대우죠.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죠? 요놈의 대우이 나달이면 나 P니까. 그래서 이러한 3단문법이 이제 문제가 나올 때는 그놈들의 대우를 다 쓰고 이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중간에 탁 막히는 경우가 없어.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기류법입니다. 기류법 같은 경우는 주어진 명제의 결론을 임의로 부정을 해가지고 그 가정이 틀렸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을 해내서 본 명제가 이제 맞니 틀렸니를 이제 증명하는 방법이에요. 보통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해라가 많이 나오는데 그 하기 전에 우리 학위 문제 하나 보고 들어갈게요. 학위 문제 보시면은 명제 자연수 n에 대해서 n제곱이 짝수이면 n도 짝수이다. n제곱이 짝수이면 n도 짝수이다. 이것을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해라고 했습니다. 대우. 그럼 요놈의 대우를 써볼게요. 대우. 대우는 요놈을 부정하는 거잖아. 짝수의 부정은 홀수가 되겠죠. 홀수이면 요놈에 대한 부정은 n제곱이 또 뭐가 된다? 홀수이다. 요게 이제 대우 명제가 되는 거야.
됐냐? 그럼 이제 생각해봐. 홀수를 제곱하면 뭡니까? 홀수죠. 1357을 제곱을 해봐라. 그럼 무조건 홀수잖아. 그렇게 증명 끝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학교 시험 문제 그렇게 나오면 조금 애매하죠. 서술형이 나오면. 보통 홀수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n을 홀수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확통이나 이런 데 가면은 경우의 수 문제 찾는 문제 할 때는 2k 플러스 1로 드는 경우도 종종 있긴 한데 아닌 정수라고 두고 우선은 k는 자연수라고 하면은 n은 2k 마이너스 1이 홀수에 대한 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n이 그냥 2k다 그러면 무슨 수? 짝수가 되겠죠. 자연수 아무거나 넣어봐라. 무조건 홀수밖에 안 나오거든. k가 1이면 1, k가 2면 3. 됐냐 여기까지? 그러면 n이 홀수면은 n이 2k 마이너스 1로 잡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때 n제곱이 홀수인가 판단하는 방법은 얘를 제곱을 하세요. n제곱은 이거 완전 제곱이니까 4k제곱 이렇게 된 거 맞습니까? 그럼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이런 거 이해를 못하는 학생이 굉장히 많았는데 차근차근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거 무슨 수? 자연수. 자연수에다가 뭐 곱해놨어? 4. 자연수에다 4 곱하면 짝수의 홀수야. 4가 뭐 2의 배수니까 무조건 짝수죠. 짝수에다가 홀수를 더했어. 짝수 더하기 홀수 뭡니까? 짝 더하기 홀은 반드시 뭐니까? 홀이니까. 그래서 요 제곱이라는 것은 짝수 더하기 홀수니까 얘는 홀수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대우명제를 이용해서 증명을 할 때는 이렇게 두는 연습도 필요하다. 뒤에 나오면 제가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기류법에 대한 확인 문제를 하나 보고 나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루트 2가 무리수이다를 참이거든요. 얘가 당연히 참이죠. 루트 2는 무리수잖아요. 그죠? 이거를 기류법으로 증명을 해봐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 기류법 그냥 간단해요. 루트 2가 무리수이면 증명해라가 80% 이상의 학교에서 소수령 문제로 나오는데 배점이 굉장히 높습니다. 배점이 기본적으로 한 7, 8점 이상, 어떤 학교는 10점도 되거든요. 요거는 알고 있으면 그냥 10점 먹고 꽁으로 먹고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설명하는 걸 잘 듣기 바랄게요. 자, 루트 2가 무리수다. 얘가 참임을 증명을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기류법을 이용할게요. 그러면 무리수의 반대는 뭐니까? 무리수죠. 루트 2가 유리수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리수를 표현할 때 유리수는 모조리 이제 정수분의 정수꼴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죠. 분수꼴로. 얘를 P분의 Q로 얘가 유리수라면 이렇게 표현이 가능할 것이다. 단, 이 단이 중요하죠. PQ는 서로수다. 여기 이제 가정이 돼야 돼. 이렇게 가정이 돼서 모든 유리수는 이렇게 표현 가능하니까. 여기까지 됐었습니까? 그러면 양변을 제곱해 볼게. 양변 제곱하면 루트 2의 제곱은 2고요. 이거 제곱하면 P제곱분의 Q제곱이다. Q제곱이니까 Q제곱은 2P제곱이다. 이렇게 나오네. 자, 여기서 잘 들어봐. Q제곱이 자연수 제곱에 정수 제곱이는 자연수 제곱에 2를 곱했어. 그러면 Q제곱은 짝수 홀수? 뭐이다. 2 곱했으니까 짝수일 거 아니가. 그럼 Q제곱이 짝수면 아까 했다시피 Q도 뭐가 된다? 짝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Q제곱이 짝수이므로 물론 다 적어야 됩니다. 소수형 쓸 때는. Q제곱이 짝수이므로 Q도 뭐다? 짝수이다. 그래서 Q를 짝수 표현인 아까 전에 설명했던 이 K라고 두면 K는 자연수. 이렇게 둘 수 있겠죠. 이렇게 두면 Q 자리에 탁 대입을 하는 거다. 대입을 하면 몇 K제곱? 4K제곱은 2P제곱이 되어서 P제곱은 2K제곱이 되네. 아, 그러면 P제곱이 되려면 자연수에다가 2를 곱해야 되니까 P제곱이 짝수야. P제곱이 짝수면 P도 뭐가 된다? 짝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보면 Q가 짝수고요. P도 짝수. 근데 지금 우리가 가정은 뭐라고 했어? PQ는 서로서로 했죠. 둘 다 짝수면 서로서 됩니까? 약분이 더 되니까 서로서 안 되지. 서로 정의가 뭐야? A가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가진 두 수의 관계를 말하는 거니까 이거 두 개는 둘 다 짝수이기 때문에 약분이 된다. 즉 서로서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은
이러한 가정이 틀렸다는 겁니다. 따라서 가정의 모순이다. 모순이 되므로 요놈은 유리수가 아니다. 따라서 얘는 누가 된다? 무리수가 된다. 이렇게 증명하는 과정이 기울법입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형태고요. 뭐 루트 2 플러스 1이 무리수면 증명해라. 뭐 루트 7을 증명해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뒤에 5주차가 아니고 5일차쯤 가면 이제 이런 증명 문제가 많이 나올 테니까 그때 여러분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밑에 11번에 보시면은 11번 필요 조건.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입니다. 이쪽 파트는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기 때문에, 그리고 명제 파트에서 가장 출제율이 높습니다. 여러분들 학교 시험 문제 안 나오면 그게 잘못된 거예요. 무조건 100% 나온다 보시면 되고,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줄 때는 어떻게 설명을 했었죠? 스탠다드 하나 잡았지. 스탠다드 뭐였어?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누구? P이면 Q이다. 얘가 제일 많이 나오니까 이놈이 어떤 조건이냐? 얘는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맞습니까? 얘를 스탠다드로 잡고 시작을 하시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반대로 뭐는?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스탠다드를 하나 잡아 놓으면 뭐 아래 거는 자동으로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요놈만 딱 기억하면 돼요. P면 Q이다는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이 말이 나오면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 이런 표현도 있죠. 보통 이렇게 많이 쓰는데 나는 이제 한 줄로 쓸게요. 얘는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서로 PQ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합니다.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진리 집합 관계에서 요놈의 집합이, 진리 집합이 P고 요놈의 진리 집합이 Q인데 서로 같다는 이야기야. 두 집합이 같다는 말은 뭐죠? P가 Q에 포함되고 그리고 Q도 누구에 포함된다? P에 포함된다는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진리 집합상에서 같을 때는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확인 문제 하나 볼게요. 자, 확인 문제 보시면은 1번에 1, 2, 3번 나와 있는데 지금부터 이러한 관계를 제가 임의로 이렇게 썼어요. 이제 화살표 방향을 써서 맞으면 동그라미, 아니면 이제 X 이렇게 표시를 할게. 자, 1번에 보시면은 X 곱하기 Y가 0이면은 X가 0 또는 Y가 0이 돼 이렇게 했거든. 아까 전에 했잖아요. X 곱하기 Y가 0 되려면은 두 개 중에 하나만 0이 돼도 되고 두 개 다 0이 돼도 되고, 그게 X는 0 또는 Y는 0이었으니까 이거는 반드시 뭐한 거? 맞는 거죠. 그럼 이것도 똑같은 말이네. 결국 똑같은 말이니까 얘는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사실은 우리가 얘를 보고 바로 X는 0 또는 Y는 0을 바로 끄집어내야 돼요, 나중에는. 그래서 얘는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자, 이번에 봅시다. X는 18의 약수고 Q는 X는 9의 약수야. 자, 적어보자. 1, 2, 3, 6, 9, 18이죠. 얘는 뭡니까? 1, 3, 9죠. 부분 집합 포함 관계를 보라고 했어. 누가 누구한테 포함돼? 1, 3, 9가 요 안에 포함이 되니까 요놈이 맞는 거, 얘가 틀린 거죠. 맞습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P면 Q에다가 틀렸으니까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돼? 안 돼? 안 돼. 그럼 요놈은 무슨 조건? 필요 조건이 되는 거야. 자, 아래에 보시면은 2x-1이 0보다 크대요. 그럼 x는 2분의 1보다 크겠네? 요거 먼저 알아두시면 되고, x 플러스 2가 0보다 크면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겠네? 그럼 누가 더 큰 범위야? 누가 더 큰 거 작은 거를 따져라 했어. 말장난 넘어가지 말고. 누가 더 커? 요 범위가 넓냐? 요 범위가 넓냐? 요 범위가 넓죠? 요 범위는 마이너스 2부터 쭉이고 얘는 2분의 1부터 쭉이니까. 그래서 누가 누구한테 포함이 돼야 돼? x는 2분의 1보다 크다가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에 포함이 돼야 된다. 그럼 얘가 얘한테 포함이 되니까 부분 집합 방향이 이렇게 가야 된다. 됐어요? 그러면 요놈이 맞는 거고 얘가 틀리게 되겠네. 그럼 스탠다드네. P면 Q이다가 참이니까. 스탠다드가 뭐였어요? P면 Q이다가 충분 조건이었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필요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충분 조건까지 알아봤는데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이번에 문제를 정리하면서 보더라도 안 나올 수가 없어. 무조건 나오니까
요거는 하나라도 모르는 예가 있으면 여러분들 다 자기 걸 만들기 바랄게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한 게 10페이지에 보시면은 자주 나오는 포함관계 정리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 정리를 여러분 딱 보시고 뭐 사실 외워도 좋습니다. 외워도 좋은데 이건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다 기억을 해서 문제 풀 때 맨날 앞에 돌아와서 보지 말고 바로바로 적용을 시키세요. 그 다음 이제 절대 부등식까지 하고 이제 끝이 날 텐데, 자 11페이지에 절대 부등식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절대 부등식이라는 것은 주어진 이제 뭐 원소에 대해서, 집합의 원소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야. 무조건 성립하는 부등식.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립하니 안 하니 따질 때는 보통 이항을 시켜서 0보다 큰지 작은지 판단을 해.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들 보시면 3이 큽니까? 4가 큽니까? 4가 크죠. 이런 걸 어떻게 판명을 하냐면은 넘겨 왼쪽으로. 0보다 커 작아? 작지? 마이너스 1은 0보다 작으니까. 그렇다면 마이너스 4가 이항되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크기 비교를 하는 방법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리고 양변을 제곱을 해서 빼는 방법이, 뺀다는 말은 양변을 제곱을 해서 이항을 시킨다. 즉 빼서 0보다 큰지 작은지 따진다. 이러한 제곱을 해서 빼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은 절대값이나 아니면은 루트가 있으면은 양변을 제곱을 해서 크기를 비교를 합니다. 그 다음에 비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3이 크냐 4가 크냐 해서 3분의 4가 1보다 크냐 작냐 이렇게 따질 수도 있잖아. 3분의 4는 1보다 커 작아? 크지? 크기 때문에 양변에 3을 곱하면 4는 3보다 크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비를 이용해서 이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되셨어? 이렇게 하고 이제 확인 문제, 자주 나오는 이제 절대 부등식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확인 문제 1번에 보시면 항상 절대 부등식을 풀 때는 등호 성립 조건에 유의하셔서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등호가 언제 성립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1번에 갈게요.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거든? 왜 0보다 크거나 같은지 증명을 해야 돼요. 그럼 증명하면 되지. 어떻게? A에 대한 2차식으로 볼게요. 마이너스 AB. 완전 제곱식 바꿀게. 여러분들 헷갈리니까 BA라고 할까? BA. 자, 이거의 반의 제곱. 우리 예전에 하던 거 있잖아. 이차함수 고치는 거. 반의 제곱. 4분의 B제곱. 마이너스 4분의 B제곱. 뒤에 거 B제곱 그대로. 요 놈은 완전 제곱식이 되니까 A 마이너스 몇 분의 B, 2분의 B의 제곱은 4분의 3B제곱. 요 놈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적어주시고 얘가 맞는 거 확인하는 거야. A하고 B는 여러분들 다 실수라는 말이 빠졌는데 A, B는 다 실수입니다. 실수라고 했을 때 이때 제곱 더하기 실수 제곱 더하기 실수 제곱은 항상 0보다 큰 거 아닙니까? 이건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0일 때를 봐야지. 0일 때는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 되려면 둘 다 뭐가 될 때? 0이 될 때죠. 그럼 둘 다 0이 된다면 A가 몇 분의 B? 2분의 B. 요놈이 0이 된다면 말은 B가 0이 된다. 맞냐? 그럼 B가 0일 때 다 넣어주면 A하고 B하고 다 뭐가 될 때? 0일 때 등호가 성립한다. 그래서 1번은 이렇게 증명을 해주시면 되고, 이때 등호 성립한다 꼭 써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도 많이 나오는 거죠. 이거 증명해라고 했을 겁니다. 그죠? 그럼 얘는 이제 증명을 할 텐데, 얘는 뭐 사실 곱셈 공식이 있는 내용인데 일단은 바로 공식을 쓰면 좀 그러니까 증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양변에 2를 곱할게요. 양변에 2를 곱하더라도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으므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건 인정하시지?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걸 쪼개 이렇게 얘를 쪼개고 다 쪼개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요놈 보여 이거? 요거랑 얘랑 짝이야.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니까 저 짝은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될 것이고, 그 다음 a제곱, 요 a제곱이랑 여기 있는 c제곱 얘랑 그 다음에 얘랑 요렇게 합치면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ac가 되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a-c의 제곱이 되고. 그럼 마지막 남은 거 보이죠? 뭐 남았습니까?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2bc니까 얘는 b-c의 제곱이 되고 얘가 0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되십니까? 그러면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은 항상 0보다 큰데 등호 성립 조건을 배워야 되니까 등호 성립 조건은 셋 다 뭐가 되는 거? 0 되는 거. 그럼 A는 B, B는 C, A는 C니까 등호는 A하고 B하고 C하고 다 뭐 할 때? 같을 때 성립한다. 여기까지 되셨죠? 그 다음에 3번을 여러분들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이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확인 문제에서 자 3번에 뭐라고 했냐면 절대값 A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자 이때 요놈 증명이라고 했어요. 자 둘 다 절대값이 나와 있을 때는 양변 제곱을 하고 시작을 할 거예요. 자 요놈을 양변 제곱할 때 요놈 제곱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제곱이랑 똑같은데 얘는 제곱할 때 약간 달라서 왜냐면 따로따로 움직이기 때문에 자 들어갑니다. 왼쪽 거 제곱한 거 요렇게 나오고요. 요 절대값이 살아있다는 거 알 수 있겠지.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는 절대값 AB가 된다는 걸 알고 계시고 자 오른쪽에 있는 거 제곱하면 우리가 알던 거 그대로 이게 한 번 해놓으면 안 헷갈려. 처음 할 때만 제발 처음 할 때 한 번씩만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 질문 안 하더라도 나머지 원리 그대로 적용시키면 되니까 특히 이런 것들에서 애들이 절대값 나오면 제끼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요 제발. 자 들어갑니다. 없어지고 2도 약분시키고 그럼 절대값 AB 마이너스 AB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네. 자 지금 여기서 이제 절대값이 나와 있으니까 어떻게 접근하냐면 A 곱하기 B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A 곱하기 B가 0보다 작을 때를 볼게요. A 곱하기 B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대로 나오지. 그럼 AB 빼기 AB니까 0. 아 똑같네. 등호 성립. A 곱하기 B가 0보다 작아. 그럼 마이너스 달고 나오는 거 아니야?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AB 하면 마이너스 2AB 이렇게. 자 2 곱한 게 0보다 작아요. 0보다 작은 거에다가 또 마이너스를 곱했죠. 그러면 0보다 뭐 하겠어? 크겠죠. 성립하네. 그래서 이 경우는 등호 성립하고 이 경우는 항상 성립하기 때문에 이 부등식은 맞다. 절대 부등식으로서 단 등호는 A 곱하기 B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성립한다. 요걸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절대 부등식에서 나온 우리가 앞으로 가장 많이 쓰게 되고 계속 나오게 될 부등식이 산수기하 평균과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입니다. 여기까지 하면 아마 개념은 끝날 것 같거든요. 자, 조금 심한 개념을 설명을 할 기회가 있으면 그림으로도 좀 증명을 해드릴 텐데 식 자체는 이래요. 성립이고 조건이 이런 조건이 꼭 나온 다음에 시작이 되셔야 돼요. 이게 산수의 기하평균인데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면 2분의 A 더하기 B는 크거나 같다 루트 AB입니다. 자 지금부터 증명을 해볼게요. 증명은 옆쪽에도 여러분들 역한에 나와 있긴 한데 그냥 그대로 증명해볼게. 넘겨. 이렇게 된 거 맞습니까? 양변에 2를 곱해줄까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거든. 근데 이게 자세히 보면 잘 안 나오지만 이 형태 맞습니까? 그죠? 이 형태니까 얘는 뭐의 제곱이니까 항상 0보다 큰 건 맞고 0일 때가 등호 성립 조건일 때 그때는 이거 두 개 뭐 할 때 같을 때 개수 당연히. 그래서 등호 성립 조건이 이렇게 됩니다. 굉장히 많이 쓰는 겁니다. 정말 많이 써요. 그러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문제도 많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입니다. 얘는 조건이 이렇게 돼요. 실수란 말이 있어야 돼. 실수일 때 어떤 게 성립하냐면
요놈이 항상 성립하는 게 코시 슈바누츠 부등식입니다. 자, 지금부터 증명을 해볼게요. 증명은 그냥 전개해. 전개하면 자, 크거나 같다. 요거 전개할게요. 이렇게 들어오면 맞습니까? 그죠? 그럼 없어질 것 좀 없애자고, 이렇게. 없애고, 요놈 있죠, 요거 왼쪽으로 이양시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제 증명이 끝나는 거거든. 근데 요놈이 또 완전 제곱식이죠? 요거 전개하면 얘 되니까, 그죠? 그래서 요놈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단 등호는, 요거 등호성이 좀 중요합니다. AY는 BX일 때, 그러니까 이것도 같을 때잖아. 이렇게 하면 잘 안 외워지거든요. 그래서 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A분의 X랑 B분의 Y일 때 성립한다. 요거를 알고 계셔야지 등호성 조건을 우리가 빨리빨리 풀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제 파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개념 설명을 한번 했거든요. 했고, 우리가 하루차 풀면 그 다음 날에 1, 2차 문제 중에서 어려웠던 걸 내가 조금 더 해설을 해서 보강을 하는 형태로, 그 다음에 2차 문제를 풀면 그 다음에 3, 2차가 될 때 2차 문제 중에서 조금 더 심화 개념과 문제풀이를 설명하는 형태로 이렇게 쭉 나갈 겁니다. 그래서 항상 수업 시간을 꼭 염두에 두고 5시에 시작을 하니까 5시에 꼭 착석해서 동영상 강의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 내일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